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어나자 많은 분들이 2021년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떠올리셨습니다. 두 사태는 이름만 다를 뿐 새로운 거 하나 없이 늘 있어 왔던 그런 유형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딱히 이커머스라는 특종 업체에 제한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불능 등 어느 업종에서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실 기업들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도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라는 점도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도 놀랄 게 없다는 뜻이겠죠.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면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커머스 거래액이 월 20조 원을 넘어섰을 만큼 온라인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커지면서 불합리한 대금 정산과 판매 대금 보관 및 관리 부실이라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갑인 플랫폼이 을인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금 정산 주기를 바꾼다 해도 판매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플랫폼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모든 거래가 플랫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플랫폼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업을 접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산을 미룬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판매자들로서는 의심스럽더라도 걱정되더라도 부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불합리한 조치를 따라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머지포인트와 똑같이 이번 사태를 키우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 남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산대금 관리 기능의 부재입니다. 대체 이걸 통제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먼저 상품권과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에 대한 관리 부실부터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선불 충전금의 50%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이 법의 규제를 받았다면 무리하게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벌이면서 상품권과 포인트를 팔지 못했을 겁니다. 또 역으로 티몬과 위메프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5월부터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자금을 끌어당기기 위해 공격적으로 할인 혜택을 걸고 상품권과 포인트를 팔아 제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주기를 일방적으로 더 늦은 기한으로 바꾼 뒤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으로 돌려 지난 6월에 글로벌 이커머스인 위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티몬과 위메프를 벗어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쯤에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 관리 감독 기능은 아예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만 제대로 있었더라도 머지포인트 사태도 그렇고 이번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상장된 기업이나 제가 지금 곧 말씀드릴 4개의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감사 보고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티몬과 위메프는 상장된 기업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4개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위메프는 3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고 3일회계법인은 지급불능 상태가 터지기 불과 3개월 전에 위메프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뒤 난처해진 팀원과 위메프는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 보고서는 법적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2주 이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티모는 올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자체를 열지 않았으니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없어진 겁니다. 법 조항에 구멍을 찾아서 법을 교묘하게 우회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조언해준 법기술자들이 있었겠죠.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자금 운영에 대한 이상 징후를 작년 12월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지만 팀원과 위메프는 그냥 말로 때우면 그뿐이었던 겁니다. 개선하는 신용만 하고 뒤로는 나쁜 짓을 계속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나스닥에 등록해 대박을 치겠다는 한 개인의 욕망, 과욕, 그리고 기형적인 플랫폼의 거대화와 갑질, 미흡한 법률과 규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1조 4천억이 넘는 대국민 사기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자금이 물린 영세업자들은 과연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요? 또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환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는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뒤로 물러설 것이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세워진 모기업을 활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사기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말이죠.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극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